추론 AI 시대라는 겁니다. 기존 AI 대비해서 연산량이 이제 100배 이상 증가한다. 어느 정도 립 서비스도 당연히 깔려 있겠지만은 그만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안녕하세요. 경제트렌드 박프로TV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상위 랭커들이 어떤 주식들을 담고 어떻게 리스크 방어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 그동안 조용하다가 부각받을 섹터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최근 AI 및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딥시크 이후에 불안정한 흐름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포인트는 CXL과 데이터 센터 확장 쪽인데, 이거를 5가지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려 보자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 컴퓨팅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쪽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점은 과연 이제 고성능 GPU를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 하이 버전 이쪽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의문점이 생기는 건 굳이 여러분들이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에 따른 중기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말고도 이튼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버너바 쪽에서도 이미 확인된 내용이고, 그만큼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거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수요가 70%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론 AI 시대라는 겁니다. 이 추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AI 대비해서 연산량이 이제 100배 이상 증가한다. 어느 정도 립 서비스도 당연히 깔려 있겠지만은 그만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그렇다면은 이제 추론 AI 시장에 맞게 엣지 단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따가 여기에 맞는 종목들도 조금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딥시크 관련인데, 딥시크 등의 최신 AI 모델들은 이제 컴퓨팅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교한 연산을 요구하며 연산 수요를 더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기존 엔비디아 카펙스보다는 딥시크로 인해서 AI 모델들이 더 정교한 연산들을 요구를 했을 때, 이쪽은 그러면은 CXL 쪽으로 여러분들이 빠져서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 방어를 좀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CXL 관련해서 탑픽으로 보는 기업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마지막 5번째, 이 AI 추론 단계에서도 이제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AI 연산 필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건 앞의 내용과 조금 겹칠 수가 있는데, 그럼 마지막 5번째 내용을 토대로 엔비디아 쪽에서 결과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AI 혁신이 지속될수록 엔비디아의 GPU 및 데이터 센터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라는 겁니다. 당연히 컨퍼런스 콜이니까 엔비디아 입장도 담겨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걸을 건 거르고 투자 방향을 가르마를 어떻게 타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공유해 볼게요. 과연 그러면은 엔비디아 카펙스가 계속 더 늘어나고 추론 시장이 나타나면서 이쪽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기존의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가냐 라고 이제 계속 수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수싸움까지 들어가는 투자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조율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깨질 수밖에 없는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수싸움이 필요 없는 편한 자리로 진입해서 가져간다고 보는 게 맞고, 일단은 반도체 시장이 지금 어지러운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을 줄이되 반도체 비중 자체도
저 같으면은 이제 CXL 쪽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CX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HBM 느낌으로 시장 수요가 이제 막 폭증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XL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차라리 구성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 일단은 CXL 쪽 시장이 지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70만 달러 정도 규모밖에 안 됐었죠. 근데 지금 전망하는 건 28년도에는 무려 158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또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CXL 섹터는 작년 초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도 충분히 아직은 저점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빼야겠죠. 250선 정도로. 그 CXL 기반 D램 시장 같은 경우에도 15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CXL 기반의 D램 시장 쪽도 봐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PCB 기판 쪽도 주가가 좋았죠. 뭐 심텍이나 DB하이텍 같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체 움직임이 예상하기도 어렵고 조정이나 반등이 쉽게 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탑픽에서는 좀 저는 제외를 하고 싶고, 일단은 그러면은 CXL 쪽으로 그럼 뭐가 탑픽이냐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너무 급하게 사셔야 되거나 너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종목으로 제가 좀 골라놨는데, 뭐 기존에 많이 얘기하던 게 이제 YC랑 네오셈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이제 4분기 시즌에 이제 수출 데이터 뽑힌 게 그 다음 분기로 이연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시즌까지 이제 그 기대 심리를 좀 쭉 가져가서 땡겨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봐요. 오늘 2월 27일 기준으로 YC 종가가 11,730원이네요.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 사이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반도체, 난 시드가 적기 때문에 비중을 반도체 쪽 비중을 1, 20% 정도로 설정했을 때 한 종목 정도만 난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네오셈 그냥 하나만 들고 갈 것 같아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색깔이 CXL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CXL 섹터가 부각받을 때 아예 대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YC는 이제 웨이퍼 테스터 쪽이랑 여러 다리를 거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거고, 시드가 적어서 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오셈 정도가 좋아요. YC는 그냥 천천히 모아가는 느낌이라면은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그냥 처음부터 무게를 실어주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세계 최초로 CXL 메모리 쪽을 상용화시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CXL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더 받고 있고 삼성 쪽 밸류체인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삼성 쪽으로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런 HBM 빅3 기업들을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오셈을 가장 주목할 수가 있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나올 만한 앞으로 재료들도 좋아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했고요. CXL 메모리 이제 3.1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 완료 예정이고, 그 외에 부가적인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가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제 투자 사업이었던 어드밴티스트 사업을 이제 철수를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네오셈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종가 지금 11,320원, 오늘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YC, 뭐 PSK홀딩스, DI 뭐 이런 기존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강했던 종목들 다 빠졌어요. 앞으로 좋을 만한 종목들도 똑같이 다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애들이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반영이 되는 건데,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쪽이 이제 뭐 YC, 네오셈, 그리고 장비 쪽은 여전히 저는 PSK홀딩스 쪽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HBM 수요가 이제 다변화된 경쟁 체계로 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PSK홀딩스까지도 좀 좋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반도체 비중은 지금 그렇게 너무 여러 종목을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드가 적다면은 네오셈 정도로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AI 반도체 쪽은 이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는 차라리 정말 확실한 기업들 잡아놓고 마이너스 10%가 돼도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대형주 쪽으로는 뭐 삼전 쪽도 있는데 뭐 이쪽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뭐 AMD,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포트폴리오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뭐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에 이제 촬영했던 영상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기준으로 딥시크 출연 이후에 급등할 종목으로 이제 팔란티어 근데 많이 급등했고 이제 많이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랑 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클라우딩 쪽으로 어느 정도 상승률을 보여줄 거고, 오늘 시간에서 지금 벌써 이미 움직인 걸로 아까 제가 확인했었는데, 저는 굳이 AI에 대한 카펙스를 굳이 이제 더 이상 나스닥에서 너무 억지로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중국향 쪽으로 다변화된 경쟁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은 유동성 프리미엄이 너무 부족해요. 시장 자체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 세게 와서 달러를 진짜 억지로 찍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을 더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돈이 풀리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지금 상위 기관들은 이미 아시아 증시로 다 이탈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면은 어떤 걸 담냐, 일단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AI 반도체 쪽은 CXL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고,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은 국내장에서 종목을 잡는 게 좋고, 거기에서 이제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라리 이제 반도체 비중을 많이 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AI 너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AI 말고 다른 것도 좀 많이 보세요, 여러분. 주가를 정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저점에서 업사이드 구간이 큰 섹터들이 많거든요. 뭐 이제 조선이나 원전 쪽,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제 다시 잡아도 될 만한 자리에 있는 태광, 성광밴드, 뭐 이쪽 원전이랑 조선 쪽 다 피팅 다 들어가니까 이런 애들 잡으신 분들 벌써 10% 15%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한참 많이 강조했었던 BHI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다시 받았으니까 이제 체코 쪽 수주 계약액이 슬슬 3월 중순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전에 지금 이 영상 올라갈 때 2월 말 아니면은 어차피 주말쯤 올라갈 거니까 3월 첫날에 미리 담아놓고 원전 쪽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원전 쪽을 보거나 아니면 조선 쪽에 뭐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피팅 쪽을 좀 지금 또 올랐으니까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를 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일단은 금리 인하 나오고 있으니까 차라리 제약 쪽을 차라리 저는 보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약 쪽 어느새 지금 알테오젠 다시 40만 원 돌파를 했는데, 일단은 ADC 쪽 놓고 봤을 때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정말 많이 올랐죠. 지금 다시 조정 받았을 때 뭐 3만 원 후반대나 4만 원 초반대 이런 때 매수를 해놓으시는, 오늘을 지금 4만 1,000원 정도로 마감한 것 같았는데 ABL 바이오도 좋겠고, 아니면은 지금 힘 계속 모으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도 좋은 선택이고요. 나는 ADC 쪽은 너도나도 하니까, 그리고 작년에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좀 다른 걸로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CDMO 쪽으로 뭐 삼일제약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거든요. 제약기업이라고 이제 막 실적이 무작정 안 좋게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데이셨던 분들은 제약 쪽 수익을 못 보시더라고요. 지금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기업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네오셈처럼 조금 자세히 좀 풀어드릴게요. 전력 인프라도 있고 제약 쪽도 있고 뭐 조선 쪽도 있고 다른 섹터,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들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정리 잘 해드릴 테니까, 너무 AI에만 포커싱을 두고 거기에서 계속 뭔가 잘 나오길, 실적 잘 나오길, 가이던스 잘 나오길, 뭐 이런 것들에만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게 보셔서
포트폴리오를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들어가고 AI 조정 많이 받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죠.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조금 안전한 투자, 뭐 물려 있어도 스트레스 안 받는 투자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으셔서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트너십 3배 이벤트는 이제 종료를 하지만 이제 멤버십 쪽은 열려 있으니까 멤버십 신청 많이 하셔서 충분히 도움 한번 받아보시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